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전국 3,459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시작돼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투표율이 20%를 돌파하면서 선거 승패를 가를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일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8일 만에 600명을 넘어서는 등 4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백신 수급 경쟁에 우리 방역당국은 국내 생산 백신의 수출 제한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6%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각국 재정 투입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한국의 성장률은 지난 1월보다 0.5%포인트 높아진 3.6%로 전망했습니다. 노원구 쇠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범행 일주일 전부터 큰딸의 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로 살인 관련 단어를 검색하고 당일에는 슈퍼에서 흉기를 훔친 것으로도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이 5도 안팎으로 출발해 다소 쌀쌀하겠지만 한낮 기온이 15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수도권과 충남, 전북 등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다 오후부터는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서울과 부산시장을 뽑는 4.7 재보궐선거 투표가 1시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어젯밤 막바지까지 선거 유세에 나서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민심이 어느 곳으로 향할지 그 결과가 오늘 밤 발표됩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데 이 투표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엽 기자, 오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왔나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종로구 삼청동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전 6시 직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당시엔 유권자들의 발길이 뜸하다가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과 부산 등에 있는 투표소 3,400여 곳에서 진행되는데요.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오후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 오늘 투표로 새로운 공직자를 선출하는 곳은 모두 21곳인데 유권자는 1,216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여야 후보 모두 어젯밤까지 선거 유세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한 유세를 어젯밤 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끝냈습니다. 박 후보는 반성과 촛불 정신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거짓말을 심판해야 한다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 정권 심판과 함께 청년을 위한 정치를 내세우면서 서울 전역을 누볐습니다. 오 후보는 2030 젊은이들의 지지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젊은 층이 많은 서대문구 신촌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모두 부산 서면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섰는데요.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보니 서면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기치 않은 맞불 유세전이 펼쳐지면서 양측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끝까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투표는 오늘 오후 8시까지 진행되고 MBN은 오늘 오후 8시 15분 서울과 부산시장 ARS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투표소에서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이번에는 부산 연결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진우 기자, 부산에서도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네, 저는 부산 대연 3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조금 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돼 이곳에서도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유권자들의 발길이 투표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시 현재 부산 지역 투표율은 1.3%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917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총 유권자는 부산 전체 인구의 87%인 293만 6,301명입니다. 지난 3일과 4일 사전투표엔 54만 7천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18.6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지난 21대 총선보다 낮았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 17.16%보다는 높았습니다. 이번 선거엔 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투표 의사를 밝힌 무증산 자가경자 1,621명은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 이후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선거 종사자와 유권자 모두 투표 참여 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대연 3동 제1투표소에서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2주 동안 이어졌던 4.7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어젯밤 막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다시 촛불 정신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내로남불 심판을 내세우며 마지막까지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새벽 4시 일명 노회찬 버스를 타고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내세우며 지지층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물대포를 맞으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다시 그런 물대포가 뿌려지는 그런 서울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서울 홍대 인근에서 2030 세대의 지지를 호소한 박 후보는 다시 광화문 광장을 찾아 매일매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승리를 예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광진구를 시작으로 12시간 동안 강북 9개 구를 도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오 후보는 선관위의 내로남불 문구 사용 불가 결정은 곧 집권 여당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위선과 무능과 내로남불을 보면서 청년들이 얼마나 피가 끓으면 이제 국민의힘의 기대를 걸어보겠다.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신촌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가진 오 후보는 2030 젊은이들의 지지가 몹시 두렵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당선돼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 중심가 서면에서 마지막 맞불 유세를 펼쳤습니다. 양당 후보 모두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거운동 일정을 자정이 아닌 밤 10시를 전후해 마무리 지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여야 모두 승리를 자신하는 가운데 선거 전문가들은 오늘 투표율이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투표율 50%를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 총 투표율은 50% 언저리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여기서 50% 고지를 훌쩍 넘으면 국민의힘이, 못 넘고 아예 45% 밑으로 떨어지면 더불어민주당이 웃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양당 고정 지지층 투표율은 일정할 테니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중도 젊은 층이 많이 투표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현재 여론 지형상 고정 지지층은 민주당에, 중도 젊은 층은 국민의힘에 쏠린 만큼 이들의 투표율이 높으면 자연스레 국민의힘이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또는 사전투표를 불신하는 보수층이 본투표에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투표율이 높으면 보수층 참여도가 높은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보수 지지층들은 본투표하겠다는 게 50%가 넘어요. 반면에 여권 지지자들은 본투표보다는 사전투표를 가겠다는 의견이 반반이었어요. 다만 민주당이 사전투표 승리 문자까지 보내며 결집을 호소하는 만큼 이른바 투표 포기 지지층이 합류한다면 투표율이 높아져도 민주당 역시 해볼 만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당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본투표도 우리 지지층은 하지 말고 가라. 투표장에 가달라고. 그럼 우리가 이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1차적으로는 투표율이 높은 게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 있지만 양당의 호소에 호응하는 지지층의 추가 결집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후보들은 첫날 알바 일정부터 상대 후보에 대한 과도한 공격까지 지난 13일 동안 선거운동 열전을 벌였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 여기다 넣으면 되나요? 도시락은 여기 여기 같이 넣으면 되는데 똑바로 놔야 되겠네. 원래
이렇게 하시면 몇 시간 걸려요? 몇 량이죠 지금 이 조술이? 열량돼 있습니다. 열량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보통?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결국은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땅들이 붙어 있는 곳이 결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거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남의 일자리를 뺏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 부정적이거나 흑색 선전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쿄 영선 얘기도 돌아다니고 해외 부동산 투자 얘기도 돌아다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황후 진료를 한 이야기도 졸업하시고 어떤 일을 하셔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죠. 제가 서울시장 되면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뭐 전공하세요? 저희요? 생물과학? 그러면 거기 일자리 많아요. 제가 군기부 장관 할 때 새로운 일자리를 5만 개 이상 만들었거든요. 저때 20대, 30대 때하고 비교하면 정말 똑똑해요. 영광스럽게도 그 20대가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저를 한 3배 정도 뒤집어준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죠, 우리 젊은이들. 감사합니다. 차차 달라붙습니다. 이제 막 오셨나 보네요. 파이팅. 네. 2차는 2차. 파이팅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소주 한잔 드려야 되는데. 지금 딱 잡고 있어야. 이거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게 자연산 물 묻습니다. 마치 화랑이나 미술관을 빙자해서 신종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 나쁜 말로 하면 투기가 되는 거죠. 저희는 한 번도 제가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2억 5천만 원 이 라인 김모로부터 받았다는 게 녹취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일 만에 600명 선을 넘어서게 되면서 이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경쟁이 치열해지자 우리 정부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의 수출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최근 500명 안팎을 기록했던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는 건 지난 2월 이후 48일 만입니다. 어제 오후 9시를 기준으로 파악된 확진자 수만 606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30명보다 176명이 늘어났습니다.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는 12일 0시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백신 수급 경쟁이 심해지면서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방역 당국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국내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출 제한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조기에 그 백신이 적절하게 도입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대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던 기존 입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선회한 겁니다. 정부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섣부른 수출 제한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이 당초 우발적이었다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큰딸을 스토킹한 것으로 보인다는 프로파일러 소견도 나왔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새 모녀를 숨지게 한 자신의 범행을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온 김태현.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김태현이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태현은 범행 일주일 전부터 큰딸의 퇴근 시간을 확인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임에서 본인이 큰딸에게 차단당한 뒤 다른 아이디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언제 퇴근하는지 알아낸 겁니다. 또 김태현은 범행을 벌이기 전 휴대전화로 살인과 관련된 단어들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고 범행 당일에는 슈퍼에서 흉기를 훔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김태현의 심리 분석을 위해 투입된 프로파일러 면담 과정에서 김태현이 큰딸을 스토킹해왔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에는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제주에서 4.5톤짜리 대형 화물차가 시내버스 2대와 1톤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2명과 정류장에 서 있던 1명 등 총 3명이 숨지고 승객 5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4.5톤 화물차의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70대 노부부가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강도를 당하는가 하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들이 갑작스레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70대 노부부에게 낯선 남성 4명이 다가옵니다. 노부부를 에워싼 채 주머니를 뒤져 금목걸이와 휴대전화 등을 빼앗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은 아들이 긴 칼을 들고 뛰어나오자 강도들은 황급히 도망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2명도 갑작스런 습격을 당했습니다. 강도 2명이 이들을 밀쳐 넘어뜨린 뒤 가방과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모두 아시아인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아시아인들은 음식을 주문해놓고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가 하면 협박 문자까지 받고 있습니다. Yeah, a lot of that. You eat cats, you eat dogs, and then sometimes they call in and then they laugh. I have my kids all the time in. 아시아인들은 자발적으로 조직을 꾸려 순찰에 나서는 등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We're not going out there to hurt anybody, so we don't understand why people are trying to hurt us. 지난해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는 1년 전보다 150%나 급증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용광로 속 쇳물을 떠올리게 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무려 8세기 만에 긴 잠에서 깨어나 위용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시뻘건 마그마가 땅 표면으로 부글부글 뿜어져 나옵니다.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용암이 무시무시해 보이죠. 아이슬란드 레이카니에스 반도의 화산이 지난달 말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800년 만이라는데요. 다행히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32km나 떨어진 외진 곳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마그마가 끓어오르는 진귀한 모습을 보러 벌써 3만여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는데 현재는 모두 대피시켰다고 하네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선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 등 많은 이들의 사랑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아마 이 어미 부엉이도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 싶네요. 손뭉치처럼 보이는 이 깜찍한 생명체들.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새끼 수리부엉이 2마리입니다. 아직 흰 솜털이 보송보송한 데다 스스로 날 줄도 모르는데 그만 둥지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구조대원들이 나섰는데요. 사다리 차를 타고 나무 꼭대기의 둥지로 새끼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동안 어미는 뭐 했느냐고요? 구조대원들을 믿은 건지 멀찍이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4.7 재보궐선거날인 오늘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8.3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부산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기온차가 큽니다. 입고 벗기 편한 외투로 오늘도 체온 조절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출근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그 밖에 서쪽 곳곳으로는 오전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해소되겠고요. 내일은 전국에서 다시 청정한 대기의 질을 되찾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경기와 충남, 호남에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에 강원 산지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점차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0도, 대전과 대구 21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차차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